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성고등학교 교사 신순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일단은 교육청에 가서 직접 스트리밍 녹화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중에서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해서 맡았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건국대, 동국대, 그다음 홍익대, 숙명여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 전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작년에 없었던 여기 교과 전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종합 전형의 KU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종합의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이것이 교과 KU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어요. 서울권 학교들이 10%를 지역 균형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 생겼는데요. 이게 일단 크게 바뀌었고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전형에는 KU 자기 추천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그다음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특수교육 전형이 있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자, 서류 100으로 뽑는데 그 서류에 들어가는 거에는 무엇이 있느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학생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소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공통 1번, 2번 문항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공통 문항 있죠. 그 1번, 2번 문항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이 70%가 들어가고요. 일단 거기에 면접이 30%가 들어와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형에 보면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합 전형에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 특성하고 재직자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 서류 평가가 일단 70%예요. 여기도 아까 보면은 원래 1단계 서류 100에 그다음 면접이 있었잖아요. 위에 KU 자기 추천 사회통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 평가 70, 학생부랑 자소서 마찬가지로 자소서 공통 1, 2문항이겠죠. 그다음 학생부 교과 성적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마 가장 관심 있을 것 같은 전형인 듯한데요. KU 지역 균형입니다. 이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KU 학교 추천 정의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바뀐 건 뭐냐면 작년에 KU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평가 70에 학생부 교과 30이었어요. 자, 그리고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고요. 작년에 없었던 최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교과 성적이 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최저가 있기 때문에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한번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번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 최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로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실기 실적 전형에는 KU 연기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KU 체육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연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25배수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 100으로 뽑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6배수로 경기 실적 100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을 5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15, 그 다음에 출석 5, 그 다음 면접 3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최저랑 그 지역균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요약 정리해봤는데요. 아까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KU 학교 추천이 바뀐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열별로 명시된 최저 학력의 모든 영역을 응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최저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일단 수능은 다 응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 5예요. 두 개 합 5인데요. 만약에 탐구 영역을 반영한다라면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이 없고요. 상위 한 개 영역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탐구 영역을 두 개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확통 한마디로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국어도 마찬가지로 화작, 언매 중에서 지정한 과목이 없습니다. 자, 근데 바뀌는 것은 자연계열과 수의계열인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두 개 합 5로 일단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탐구 과목 중에서 과탐을 두 과목 응시해야 되고요. 두 과목 응시한 것 중에서 한 개밖에 이용 안 하지만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국어는 지정 과목이 없지만 수학은 확통이 아니라 미적 혹은 기하 중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랑 똑같습니다. 다만 자연계열은 두 개가 모였다라면 아무래도 수의학과는 점수대도 높고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건국대 수의학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개 합 5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을 맞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 KU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시면 논술 100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저가 있거든요. 근데 최저가 어떻게 되느냐? 인문계열은 마찬가지로 두 개 합 4입니다. 위에 지역균형보다는 한 단계 더 높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을 응시해야 되지만 뭐 과탐을 보든 사탐을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만 반영이 되고요. 반영한다라면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도 확통, 미적, 기하 어떤 지정 과목 없이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합 5를 맞춰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위에처럼 과학탐구 두 개를 꼭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탐을 최저 등급에 이용한다라면 상위 한 개 과목만 들어가고요.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 확통은 안 되고 미적 혹은 기하를 꼭 봐야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개 합인데요. 두 개 합 5가 아니라면 두 개 합 4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당연히 두 과목 응시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한 개만 반영한다라면 반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적 혹은 기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5입니다. 그다음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KU 학교 추천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 KU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인원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은 없고요. 그럼 학교 추천할 때 어떻게 학교 추천을 하느냐? 소속 고등학교 교사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교사 인증을 한 다음에 한마디로 예전에 추천서 입력하듯이 교사 인증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교사 인증한 다음에 학생의 수험번호, 고교명,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날짜를 봤더니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 다음 고교별 추천 교사의 수는 제한이 없고요. 다만 지원자당 한 명의 교사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두 명의 교사가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꼭 한 학생당 한 명의 교사가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면 중복 추천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엔 교과가 들어가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지역 균형에는 학생부 교과 100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도 들어가는데요. 이 지역 균형에서 말하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죠. 등급이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해서 100% 그냥 어떤 가중치 없이 그냥 100%다 들어간다 돼 있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가 50%씩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이 안 나오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영 교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반영하는 교과 내에서 성취도 상위 최대 3과목만 반영한다 돼 있는데요. A를 받을 경우엔 10점, B를 받을 경우엔 9.9점, C를 받을 경우엔 8점이에요. 한마디로 B까지 받아도 딱히 큰 점수에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0.3점도 깎이는 거니까 B 3개 받아봤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건국대학교 대학교 발표 입시 결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랑 면접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올해 많이 바뀌었잖아요. KU 학교 추천, KU 지역 균형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U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열에서 국어국문학과가 2.5등급이었고요. 그다음 영어 영문학과는 6.2등급으로 굉장히 큰 폭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확한 발표 자료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저는 최저 등급과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수는 평균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의학과가 가장 높겠죠. 수의학과는 1.5등급이 평균으로 제시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사회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7.2등급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KU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 내신 성적이 좀 더 들어가는 교과가 들어가는 전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1.8, 중어중문은 5.5였습니다. 평균이. 그 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의학과는 1.2, 전기전자학과는 5.6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작년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 사실 전국적으로 컷이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은 과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것만 보고 지원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재작년이랑 그다음 뭐 한 2년 전 거 찾으셔서 모집용 혹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성적 반영 비율 한번 살펴보신 후에 한 2, 3년치를 비교해 보셔야 더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다음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요. 전공 적합성이랑 발전 가능성을 30%씩 반영한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과에 좀 더 맞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그다음 발전 가능성 50 이렇게 평가한다 돼 있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 형태로 진행이 되고 1인당 10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인성평가라는 서류 기반 면접을 한다고 돼 있었고요. 그다음 면접 질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 기출문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를 그리고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이 본교에 방문해서 교내에서 온라인 비대면 면접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모집 용어를 다 찾아봤는데 이것이 그냥 정말 줌처럼 실시간으로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질문 나오고 녹화한다라는 건지는 추후에 공지할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학생들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국대학교를 끝나고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일단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바뀐 게 일단 교과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교과 없었거든요. 이 교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가 신설돼서 약학과를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약학과 보면 두드림 전형에서 9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 3명을 뽑고요. 논술 전형에서 6명을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시에서 또 많이 뽑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면 두드림 전형, 그 다음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이거 4개 학과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왜 2, 3배수라 써놨냐. 불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2배수인데 나머지는 다 3배수더라고요. 2, 3배수라 써놨고요. 고른기의 통합 전형, 그다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이 배수 써놨습니다. 근데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 2.5에서 3배수를 뽑고요. 반영되는 것은 서류 100이 반영됩니다. 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찾아봤더니 3개 문항이 들어가더라고요. 2개 문항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공통 1번, 2번 문항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문항이더라고요. 뒤에 제가 그 3번 문항을 실어놨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교장 추천 인재인데요.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에 이게 올해 교과예요. 근데 작년에 이것이 종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엔 서류 100이었는데 올해는 교과 60에 서류 4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을 5명을 받았는데 올해는 7명까지 받더라고요. 7명을 받는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있잖아요. 한쪽이 4명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4, 3 혹은 3, 4 이렇게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교과로 바뀌었길래 최저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최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학과 6명을 뽑고요. 논술이긴 하지만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2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출결이 10 들어가고 그다음 논술이 70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최저 등급은 당연히 있고요. 최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4등급을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수 영탐 탐구는 1개 반영입니다. 2개 합 4이고요.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중 2개 합 5입니다. 근데 수학이나 과탐을 1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개 합 5인데 둘 중 하나는 수학 혹은 과탐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수학, 과탐 2개로 맞춰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아까 건국대와 다른 게 뭐냐면 수학에 제가 지정 과목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 수학 지정 과목이 없더라고요. 자연 계열도 그렇고 약학 계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확통, 미적, 기하 상관이 없는 듯 하더라고요. 한번 모집명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고요. 이거 중에 3개 합 4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을 1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둘 다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개 합 4를 충족해야 되고요. AI 융합학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탐,
그러니까 사탐 혹은 과탐이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두 개 합 4고요. 중요한 건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 4니까 수학을 제외하고 수학을 포함해서 다른 거랑 합쳐서 4가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AI 융합합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요. 국수 영탐 두 개 합 5인데요. 수학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 작년에 탐구 영역 대신에 대체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대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백분위와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논술 전형 말고 실기 전형 같은 거 국문과, 문예창작과,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영어 영상학부가 있던데요. 여기는 교과 20, 출결 10, 실기 70이 반영되고요. 연극학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7배수를 기초실기 100으로 뽑고요. 그다음 교과 20, 출결 10, 종합실기 7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스포츠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 7배수로 뽑고요. 실적평가 100, 그 다음에 교과 20, 2단계에서는 교과 20, 출결 10, 실기 70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 새로 생긴 학교장 추천 인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이 어떻게 드러나 봤더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가 들어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사회가 들어가느냐, 과학이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석차 등급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를 적용하지 않고 잘 나온 과목 10과목을 반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10과목 반영하고요. 그 다음 교과 반영을 어떻게 봤더니 10과목의 석차 등급별 점수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600점으로 만들어버린대요. 한마디로 하나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점으로 되죠. 곱하기 600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600을 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 3등급이 9.95, 4등급이 9.9. 여기까지 보니까 4등급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학교장 추천인지 앞에서 다시 보시면 학생부 교과 60에 서류 40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가 60이니까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급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서류 40에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논술도 보면은 교과 20%가 들어가고 출결 10에 논술 70이거든요. 근데 논술 보시면 이 교과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1등급이 10점, 그 다음 2등급이 9.97, 3등급이 9.93, 4등급이 9.9, 5등급이 9.8. 이것처럼 여기는 5등급까지 사실상 점수 급간 차이가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과가 20이 들어가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논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서류가 더 중요해 보이죠. 아무래도 내신은 4등급, 5등급 이상의 친구들이 동국대를 쓸 것 같진 않아서요. 거의 비슷비슷한 점수로 교과 점수를 받을 텐데요. 서류가 어떻게 평가되나 봤더니 지원 동기가 10이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40, 전공적 합성이 30, 인성 및 사회성이 20입니다. 근데 자기주도적 합성 능력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찾아보니까 학업 역량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어필이 돼 있으면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추천 대상자 아까 7명까지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7명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일단 고등학교별로 대표교사 1명이요. 추천 대상자를 입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입력합니다. 아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하고요. 기간은 9월 16일 5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유의사항에 뭐가 써져 있었냐면 추천 계열 인문 자연에 맞게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인문 계열을 추천했는데 만약에 자연 계열을 지원하면 탈락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자연 계열인데 인문 계열을 지원하면 자격 미달이라서 아예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동국대학교 서류 면접 평가 방법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두드림 전형과 불교 추천 전형을 봤어요. 봤더니 서류에선 지원 동기가 10,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25, 전공적 합성이 45, 인성 및 사회성이 20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형 취지 적합성이 20, 전공 적합성이 30, 발전 가능성이 20, 인성 및 사회성이 30인데요. 물론 여기 30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을 여기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전공 적합성도 세부 능력을 찾아보시면 학업 역량하고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그 과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거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업 역량과 어떤 전공 적합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 10,
자기주도 학습 능력 25. 여기도 전공적 합성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50 정도 50이 들어가고요. 인성 및 사회성이 15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형치 적성 20, 소프트웨어 전공 적성이 30, 그다음 발전 가능성 30, 인성 및 사회성이 20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접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면접위원 2명이 들어오고요. 건국대랑 똑같죠? 10분 내에 면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수험생별 일반 면접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서류 기반 면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평가 점수를 봤더니 여기 위에 정리된 걸 다시 한번 적었는데 앞에가 두드림 전형이고요. 뒤에가 소프트웨어 전형입니다. 위에 다 정리해 놓은 거 면접 이거는 서류였고요. 여기 면접인데요. 여기서는 두드림은 20, 전공 전형 취지 적합성 2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및 사회성 30이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형 취지 적합성 2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30, 인성 및 사회성 2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화상 면접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아직까지는 대면 면접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 모집 요강 봤더니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라서 화상 면접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정확히 안내한다라고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9시, 1시, 오후 1시, 오후 5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모집 전형에 따라서 17시, 5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나와 있냐면 일시 및 순서 변경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다음 동국대학교의 논술 및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이 반영되는지 한번 봤는데요. 자, 논술을 봤더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하겠죠. 국어, 사회, 한국사 교과군을 이 부분을 출제 범위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총 3개 문항이 나오고요. 영어 지문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 2개 문항 같은 경우에는 250자에서 400자, 1개 문항 같은 경우에는 550자에서 700자 좀 더 길게 쓰는 거겠죠. 그다음 시간은 100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에서 수학 교과군과 기하 과목이 출제 범위라고 하고요. 총 3개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소문항이 출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항 2개 같은 경우에는 15줄 내외, 문항 1개는 27줄 내외로 쓴다고 하고요. 시간이 위에 인문계열보다 10분 적은 90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총 아까 3개라고 했잖아요. 1, 2번은 대기업 공통문항 1번, 2번 당연히 보시면 되고요. 3번 문항은 이거더라고요. 고등학교 활동 중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시 바랍니다. 800자. 자, 이것이 동국대학교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국대학교 대학교 발표 입시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작년에 있었던 두드림, 그다음 작년에 학교장 추천이 종합이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잖아요. 어쨌든 학교장 추천, 불교 추천 인재 전형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도 평균을 발표했더라고요. 평균을 발표했는데 가장 낮은 과와 가장 높은 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점수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건국대학교처럼 몇 년치를 좀 살펴보셔야 더 정확할 듯합니다. 자,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치외교학과 2.85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 경영학과가 5.2등급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학교 발표입니다. 이거는 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정확히 다른 과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과학과가 2.39, 멀티미디어학과가 3.31, 학교장 추천은 조금 더 높았죠. 교육학과 1.81, 일본학과가 3.02.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의생명공학과 1.91, 건설환경공학과 2.64입니다. 그다음 불교 추천 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미디어학과가 2.11, 중어중문이 4.07, 그다음 기계로봇 에너지가 2.23, 건설환경공학이 3.89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동국대학교를 끝내고요. 홍익대학교 세 번째로 홍익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홍익대학교는 사실 세종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웬만하면 서울 캠퍼스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에서 이게 신설이 됐는데요. 5명을 추천할 수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데 아까 건국대학교랑 동국대학교, 특히 건국대학교는 그 입시 접수 사이트, 그다음 동국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장 추천 인원을 입력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문으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종에 있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마찬가지 교과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 이 두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교과 100이 들어가고요.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교과를 반영할 때 특이하게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이게 90%가 들어가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10%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여기 밑에 적어놨거든요.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미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뽑고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육협의회의 1번, 2번 공통문항과 그 다음에 3번 문항, 이 홍익대학교 자체 자율문항이 하나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문항도 뒤에 가져왔으니까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 미술 우수자 전형, 아마 홍익대학교는 이 전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예요. 미술 우수자 전형 살펴보시면 1단계 3배수로 교과 20, 서류 80으로 뽑습니다. 작년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이게 좀 특이했는데요. 보통 1단계 점수에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1단계에서 이 서류 반영한 점수 있잖아요. 이거에 40%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면접이 60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는 없습니다. 대신에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죠. 근데 정말 특이했던 건 미술 진로 과목을 한 과목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6월 14일에 며칠 안 됐죠. 지난주 금요일 날 홍익대학교에서 또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른기회 전형 기초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100으로 뽑고요.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의 경우 교과 10%, 논술 90%입니다. 자, 그러면 캠퍼스별로 한번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서울 캠퍼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한국사가 4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인문계열과 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입니다. 사회 혹은 과학 아무거나 봐도 상관이 없고요.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세계합 7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지정 과목이 있더라고요. 확통이 아니라 미적 혹은 기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탐구 과목에서도 사회가 아니라 과학 탐구를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만 반영됩니다. 그다음 세계합 8이에요. 여기는. 그다음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인데요. 이것도 지정 과목이 없고요. 사회 혹은 과학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합 9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종인데요. 세종은 아무래도 서울보다 조금은 최저가 완화돼 있더라고요. 한국서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응시만 하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최저 등급을 정한 게 아니라 응시만 하면 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수형 탐 마찬가지로 사회 혹은 과학 아무거나 봐도 되고요. 위에 3개합 7이었는데 여기는 2개합 8입니다.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여기서 지정 과목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미적 혹은 기하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탐구 과목에도 과학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다음 아까 위에 보시면 3개합 8이었거든요. 여기는 2개합 9입니다. 그다음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해서 여기도 지정 과목은 없고요. 한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과학 아무거나 보시면 되고요. 2개합 7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서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아마 홍익대학교는 미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미술 우수자 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그것만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일단 인문, 자연, 캠퍼스, 예술학과 같은 경우에 서류가 학업 역량이 25, 전공 역량 30, 발전가능 30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평가를 받고 있죠. 그다음 인성이 15%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20, 전공 역량이 40이라고 합니다. 발전 가능성 25, 인성이 15.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의아할 수가 있어요. 미대 여기 홍익대 미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미대 가려는 친구들 사실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는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홍익대학교 미술 그 관련된 교수님이 발표하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발표하신 글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요즘에 미대 오는 친구들 그림을 보면 어디 학원에서 배웠는지 알 것 같은 정도로 너무 다 비슷하게 천편일률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를 뽑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생활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를 뽑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적인 역량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술 능력보다는 미술을 그리는 실력보다는 학교에서 활동한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 역량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제자들 중에서 홍익대 미대에 간 친구가 2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었어요. 전공 역량이. 그림도 물론 잘 그렸겠지만 그래서 이 전공 역량이 굉장히 중시된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면 거기서 안 좋은 습관들을 들여오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고치기가 더 어렵다라고 그 교수님 칼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시면 될 듯하고요. 그럼 미술 우수자 전형이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 2022학년 가져왔는데요. 사실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미술에 관한 교과에서 진로 선택 혹은 전문 교과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그럼 삼수생은 지원하지 말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봤더니 2021학년까지 졸업한 친구들은 해당이 없고요.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공동교육 과정에 이런 걸로 해결한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요. 또 6월 14일 날 봤더니 학교의 사정, 뭐 코로나19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확인서만 내면 그냥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유의미한 조건은 아닌 듯합니다. 올해는 그걸 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 개설이 돼 있는데 뭐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 과목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과 내신 성적으로 6배수를 뽑았죠. 그 다음 서류 평가 들어가서 한마디로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걸 알 수 있었죠, 작년에도. 그 다음에 2단계가 40% 면접이 60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애초에 교과가 2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류 80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6배수였는데 올해는 3배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좀 줄였죠. 그 다음에 여기 특이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40%가 아니라 1단계 서류에 4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면접이 60%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더라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지정 과목 없고요. 그 다음 한 과목 들어갑니다. 사회공은 과학받고 세계합 9입니다. 한국사는 4고요. 여기 세종 캠퍼스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없고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저희 반 학생의 미술활동 보고서 썼었는데요. 봤더니 교과활동을 최대 5개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 비교과활동을 최대 5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미술활동 종합에 대해서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 친구가 미술활동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인을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도한 적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확인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미술활동 보고서 같은 게 어디서 입력하느냐?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학생이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학교에 계신 학생을 지도한 미술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확인, 평가자 확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홍익대학교 논술 및 자기소개서에 대해 좀 설명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국어교과군과 사회교과군이고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인문사회 분야 지문 중 총 3개 문항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지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의 논쟁적 이슈나 현상에 대한 2개에서 4개의 제시문이 나온다 돼 있고요. 원고지 형식의 2000자 내외의 답안지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수학 교과 이게 나오고요. 출제 범위가 그다음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문 또는 질문서 수리형이 나온다 돼 있고요. 논리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2개에서 4개의 제시문 또는 질문이 나오고 노트 형식의 문항별 지정된 답안 하나에 작성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3개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서류에서. 자, 1번, 2번 대기업 공통문항은 대기업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문항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뭐였냐?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항이고요. 건국대학교랑 조금 말은 다르지만 크게 차이는 없죠. 물어보는 건 이걸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홍익대학교 대학교 발표 입시 결과인데요. 제가 이 PPT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홍익대학교가 작년 합격자 컷을 그러니까 발표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6월 14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발표한 거 봤더니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변환해서 그 기술을 해놨는데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자체 점수 기준으로 해놔가지고 좀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서 대학 어디가 자료를 가져왔고요. 대학 어디가에 50컷과 70컷이 있었는데 70컷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봤더니 교과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 1.7, 1점 몇, 그다음 도고등뭐 2.3 몇, 그다음 자연계열 수학교과는 1.6 몇, 실내 건축학 전공은 3점 몇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학교생활 우수자는 국어교과 2.10, 2.1 몇, 도고동문학과 4.8 몇, 그다음 자연의 수학교과 1.9 몇, 토목교과 3.3 몇입니다. 이렇게 X 뒤에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에. 그다음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디자인학부가 2.1 여기서부터 도예 유리과가 3.8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정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이 4개 학교 중에서 작년하고 가장 많이 바뀌지 않은 대학 중에 하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전형이 있는데요.
종합전형은 숙명인재 원, 서류형, 그다음 고른계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서류 100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소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숙명인재 2 같은 게 면접형인데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그다음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1단계 이 세 개 전형 모두 1단계는 4배수로 뽑고요.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있는데 자소서가 1, 2번 문항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뭐 1, 2번 문항이 해당하고요. 그다음 2단계는 1단계 점수가 60%, 그다음 면접이 40%.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1단계 40, 면접 60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꿨더라고요.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올해 생긴 약학부가 있죠. 약학부에서 신규 15명을 숙명인재 면접형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서류형에서 뽑진 않고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게 2021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일단 100으로 뽑고요. 일단 약학부를 3명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2021학년도 학교 알림이 공식 기준 3학년 재정 여학생의 10% 이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되고요. 계산 인원이 만약에 5명이 안 나올 경우에는 5명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명단은 전자공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국대 동국대 홈페이지였잖아요. 근데 홍익대 아까 공문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전자공문 제출이고요. 그다음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논술 70에 교과 30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지역균형 선발과 논술 우수자의 최저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합 5고요. 탐구 선택할 경우 한 과목이라 돼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2개합 4였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한 단계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개합 5인데요. 여기도 작년에 2개합 4에서 한 단계 낮췄거든요. 조금 낮췄다고 한 단계 낮춘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 아니라 기하 혹은 미적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사탐이나 과탐을 한 과목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3개합 5입니다. 수학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3개 중 하나 무조건 수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탐구 선택 시 한 과목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자대학교 서류와 면접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밑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인재 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었잖아요. 그럼 뒤에 넘어가서 숙명인재 2 면접형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봤더니 서류에서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성 30, 탐구 역량 50, 공동체 의식 및 협업력 20입니다. 한마디로 탐구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 평가는 2인으로 하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서류 기반 면접을 기본으로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심층적으로 추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 평가고에 마찬가지로 평가원 2명이고요.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서류 기반 면접을 기반으로 하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이 같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에서 전공 적합성 30, 탐구는 50 마찬가지로 탐구가 가장 중요시하기죠. 그다음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20이라고 돼 있고요. 면접도 위에 숙명 인재는 좀 비슷합니다. 개별 면접으로서 평가위원 2명이고요. 10분에서 15분이고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층적 추가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된 건데요. 이건 발표 결과인데요. 최초와 충원의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평균이 되는데 여기는 좀 좋은 게 보니까 인문, 자연 이렇게 평균을 먼저 내줬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인문 전체적으로 2.01의 성적의 평균이고요. 뭐 여기 1.73부터 2.23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14였고요. 1.84에서 2.23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 전체가 3.91이 평균이고요. 3.48에서 4.36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3.84가 평균이고 3.26에서 4.4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숙명인재 1, 2 같은 경우는 인문 전체가 3.23, 여기는 3.72. 여기 면접형이 조금 더 낮죠. 그 문헌 정보가 2.15부터 뭐 앙트러프너십 전공 4.46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계열은 전체로 2.88의 평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숙명인재 2 면접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아까 3.7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열은 전체 3.19 이런 평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마 제가 설명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만든 자료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